저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여성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자유를 찾겠다며 선택한 황혼 이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뒤늦게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그날은 3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던 그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3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26에 처음 만나 27에 결혼해서 이제 60을 훌쩍 넘어버렸으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김씨집 며느리였고 아이들 엄마였고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는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놓고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설거지냐? 작은 한숨이 절로 나왔던 그 순간들이 30년 동안 쌓여서 거대한 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아이가 결혼하고 둘째도 독립하고 나니 이 집에는 서로 할 말이 없는 두 노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응.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것이 우리 부부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이런 단답형 대화 몇 마디가 전부인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는 동생 영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이혼했어. 이제야 살 것 같아. 영숙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24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매일이 새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니 진짜야. 아침에 눈 떠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 그리고 저녁에 뭐 먹을지 혼자 정하는 것도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밥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몇 시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이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도 지쳤던 것 같아요. 30년간 지속된 감정 없는 결혼 생활이.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아이들도 다 컸고.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진지한 대화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보다는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여기서 드실 건가요? 네. 그 네라는 대답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밥 언제 주냐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유롭게 기지개를 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급하게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만이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는 거였구나. 저녁에는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놔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저녁 8시에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전화했어요. 짬뽕 하나 배달해 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혼자 드실 건가요? 탕수육이나 군만두도 같이 시키시면 배달비가. 아니요, 짬뽕 하나만요. 그때 느낀 그 통쾌함이란 아무도 왜 혼자 짬뽕만 시켜 먹냐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들어오냐는 전화가 올까봐 항상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었어요. 너 진짜 얼굴이 밝아졌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홀가분할 줄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여행이었어요. 친구 명희와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가족 여행만 했었는데 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니. 진짜 가도 돼? 애들이 뭐라 안 해? 애들은 다 컸는데 뭘.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 허락받고 살 나이도 아니잖아.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고 명희와 저는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야, 우리 진짜 바보였네. 진작에 이렇게 살걸.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에도 이런 새로운 아침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가 수업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요가 수업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이혼한 사람, 남편과 사별한 사람, 결혼은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언니 요가하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수업을 마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자식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는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서예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글자에만 집중하세요. 붓으로 한 획 한 획 그어가면서 정말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평온함이 있었구나. 세 번째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생 2막 독서회에 참여했는데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 달에 읽은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였는데 저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독서 토론을 해봤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구나 하고요. 저도 지금부터가 진짜 제 청춘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생각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하지만 이런 달콤한 꿀 같은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주말의 무게였어요. 평일에는 각종 수업과 모임으로 바빴지만 주말이 되면 갑자기 시간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온다거나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마 손주들이 놀러 온 것 같았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집에 들어가는 제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항상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혼자 살다 보니 음식 보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김치 한 포기를 사면 혼자서는 다 못 먹어서 상하고 반찬을 해놓아도 며칠을 같은 걸 먹어야 했어요.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는데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편의점에서 샐러드 하나 사다가 먹고 TV를 틀어놓고 있어도 뭔가 허전했어요. 누군가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엄마 지금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큰아들은 바빴고 작은애는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가끔 받아도 엄마 괜찮지? 아프지 말고 이런 안부 인사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매일 보고 싶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도 받고 나름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이전에는 남편과 나눠서 내거나 남편이 관리하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다 해야 했어요. 그리고 각종 수업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여행비까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빨리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이 정도 속도면 몇 년 못 갈 것 같은데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많이 바뀌셨나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몸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스트레스로 위장이 안 좋아진 거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배가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예전 같으면 남편을 깨워서라도 병원에 갔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119에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119를 부르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새벽에 홀로 응급실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렇게 새벽까지 버티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혼자 왔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검사 결과 급성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주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들들이 있긴 한데 바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연락은 드려봐야죠.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데? 위험이 좀 심하대.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엄마. 그런데 나 지금 출장 중이야. 이번 주말에 가보면 안 될까? 전화를 끊고 나서 둘째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와서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손주가 할머니, 죽 좀 드세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먹여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혼한 거지? 그날 밤 간병인을 불러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버텼어요. 화장실 갈 때도 혼자, 물 마실 때도 혼자, 약 먹을 때도 혼자.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분은 언제 오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간호사가 저를 보는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요.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다시 처방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못 본 척 하려고 했어요.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접수하고 올게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전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병원 접수를 해주고 며느리가 물을 갖다 주고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픈 곳 없으시죠? 우리가 계속 돌봐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아플 때 혼자였는데. 며칠 뒤 친구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리 들었어. 뭐? 누구? 언니 전 남편 말이야.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가 그러는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여자가 집에 드나든대. 나이차도 꽤 있어 보인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며칠 후 마트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중년 여성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저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거 어때? 아이들이 좋아할까? 글쎄, 한번 사보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이미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초라한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와 행복해하는 전 남편과 비교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내가 버린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이웃집들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는 TV 소리가,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집만 조용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걸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픈 날 밤 끙끙 앓고 있을 때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 별로 맛있지도 않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던 그 말. 겨울 아침마다 차 시동을 미리 걸어두던 그 세심함.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35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혼하기 전 마지막 날 밤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던 말이 기억났어요. 35년 참 빨리 지나갔네.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곧 끝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35년 세월을 완전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걸까요? 동생 영숙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숙아, 너는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글쎄 솔직히 말하면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 특히 아플 때나 명절 때. 그럼 왜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했어? 그때는 자유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을 버텨내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까? 아마도 아니겠죠.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물론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동반자였던 거예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매일 보던 그 얼굴, 매일 들어야 했던 그 잔소리, 매일 차려야 했던 그 밥상.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각자의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자유는 달콤하지만 외로움은 쓰디써요. 새로운 시작은 설레지만 혼자 맞이하는 끝은 쓸쓸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35년을 함께 견뎌온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이제 와서 하는 후회이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지만 그 시작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외로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수밖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